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임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강지훈입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잖아요.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과정도 좀 복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접수를 하게 되면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합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동하려면 채권사에 도달해야 되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평균적으로 3일, 늦어도 7일 안에는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으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 것이 내리는데요. 보정 권고라는 것으로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물어볼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정 권고, 보정 명령에 대한 대응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개시 결정이 나오고요. 다음 단계로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일에 저희가 신청한 법원에 가셔가지고 채무자분들이 한번 다녀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인가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이렇게 끝나고요. 그 이후에 변제금을 변제 기간 동안 잘 납부하시면 개인회생 절차는 끝납니다. 그러면 개시 결정은 신청이 잘 완료가 됐다. 그리고 인가 결정은 본격적으로 변제금 납부가 시작된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개시 결정은 시작, 그리고 인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종료되고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허락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개시가 시작이고 인가가 끝이고 이렇게 아주 크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의뢰인은 개시 결정이 나오기까지 4개월 정도가 걸렸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6개월 정도가 걸렸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개인마다 좀 기간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개인마다 사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단순한 사건이면은 법원에서도 검토하거나 진행하는 게 좀 빠를 거고요. 그런데 재산이나 소득이나 어떤 채권 관계가 복잡하고 또 불분명해서 살펴볼 것이 많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절차의 시간이 좀 더 소요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담당하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그 사건이 많고 적음, 업무량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생 법원은 개인 회생 사건, 법인 회생 파산 사건 이런 도산 사건만을 처리하니까 효율적이고 사건 처리가 좀 빠른 편이고요. 일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도산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다른 사건도 많이 하니까 재판부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시 결정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거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 답변하기 쉽진 않은데요.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마다 다르니까요. 그래도 말씀드린다면 평균적으로 접수한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작년에만 해도 개인회생으로 14만 건 이상 정도가 법원에 접수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회생 사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걸리는 기간은 사건별로 법원별로 약간 편차가 있고 또 유동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생 관련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법원에서도 그런 속도가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작년에도 수원 회생법원이 생겼고요. 부산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대구랑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설립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진행 과정이 긴 만큼 의뢰인분들이랑 대리인 사무실 간의 합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뢰인분들께서 개인회생 사무실에 함께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은 꼭 좀 의뢰인분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의뢰인분들과 상담하면서 꼭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초기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고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던 중에 의뢰인분들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내용이 나와서 사건의 방향이나 진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한 내용이나 아니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억이 안 나셨던 거죠. 상담할 때는 일부러 의뢰인이 은닉하고 싶어서 그러셨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생각이 안 나서 얘기를 안 했던 건데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자료를 보면은 재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은닉하려고 했다는 그런 모양새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건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초기 상담 시에 꼼꼼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저희 지름길 법무부인은 저희가 대신하여 발급해 드릴 수 있는 서류는 발급할 수 있도록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개인회생의 서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의뢰인분들에게 직접 맡기면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다 발급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의뢰인분들께서 꼭 직접 주셔야 하는 자료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성실하게 제공해 주셔야 하는데 너무 늦게 주시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절차가 지연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빠른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혹시 나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궁금하셨던 분들 저희 영상 고정 댓글란에 3분 만에 알아볼 수 있는 개인회생 무료 진단 링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